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74페이지 거기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 위에 문제 좀 한번 풀어봅시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자, 우리가 한계대체율이다 라고 하면 한계대체율 우선 요거 포인트는 뭐냐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MRS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X, Y 이렇게 되고 X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너 Y 얼마나 포기하려고 하니 효용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게요 MUX고요 얘가 MUY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걸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UX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효용이 얼마나 변했니? 요거를 나타냅니다. 요거요 MUY예요.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Y를 한 단위 변화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U와 U가 지워지잖아요. 그럼 X가 분모에 가고 Y가 분자에 가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MUX, MUY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우선 이거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거 계산하는 거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예제를 해가지고 거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볼게요. 두 재와 X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고 Y제로 표시한 X제 한계 대체율 그거 다시 한번 밑줄 좀 치세요. Y제로 표시한 하고 가로로 묶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읽습니까? 라고 하면 관심사는 X가 되고요. Y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의 한계 대체율인데요. Y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Y제로 표시한 이렇게 가로로 묶고 X제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됩니다. 한계 대체율.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푸세요 하면은 식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곱의 미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정리하세요. 그냥 아셨죠? 그냥 풀어요. 그러면 X 양쪽에 다 이렇게 곱하면 XY, 그 다음에 2X, 여기 이제 하나씩 되고, 더하기 Y 플러스 끝에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먼저 볼 게 MUX 좀 구해야 돼요. MUX라는 것은 X만 한 단위 증가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하니? 요거를요, X로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용을 X로 미분하면 Y 남고요. 더하기 X가 앞에 붙은 게 2니까 2고요. 요거는 X랑 상관없잖아. 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UY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로 미분하게 되면은 Y로 미분하면 여기 X 남고요. 그 다음에 Y로 미분하니까 1. 얘는 Y랑 상관없으니까 상수 취급해서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MRS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 한계 대체율이 2래요. 2. 얘가 2래요. 이게 MRS인데 여기 MRS인데요. X, Y 이렇게 되는데 얘가 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X제 소비량이 10이라면 이게 10이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이라면 Y는 얼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이니까 22 해가지고 20 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계산하는 것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요거 표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MRS 해가지고 노경에서는 여가와 소비 이런 걸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관심사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슬래시 그면 얘가 X죠. 슬래시 이렇게 그면 L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MU 여가, MU 소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C로 표현한 여기 뭐 양쪽에 섞였네. 표시된 네, 관심사가 여가의 한계 대체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정리를 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해가지고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나와 있는데 오른쪽 살짝 보시면 되겠고 밑에 표는요 살짝 보세요. 75페이지 표 보시면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 그거는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중요한 과정 중에 주요 과정 중에 하나고요. 두 상품이 모두 재화이고 또 대체 관계 있을 때 주로 얘기하고요. 거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기울기의 절대값,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대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두 개는 달라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한계 대체율은 MRS인데 한계 효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Y의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더 많이 체감하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가 볼 거는 이게 뭐 비율과 절대값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각각의 그냥 값이고요. 얘는 비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을 하는 거랑 요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랑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관련이 직접적인 게 아니고 비율이니까 좀 다른 거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응용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셀프로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좀 객관식에서 더 좀 많은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특수한 형태의 무차별 곡선 한번 볼게요. 특수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특징 볼게요. 자, 효용함수가 우선 다시 요걸 한번 볼게요. XY가 있고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특수한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자, 요거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MRS를 한번 구해 볼게요. MRS XY요. 그러면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합니다. 그럼 X로 미분하면 Y가 되는 거죠. Y가 됐죠.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로 미분하면 X 이렇게 됩니다. X분의 Y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면 얘가 X고 여기가 Y가 되는데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 이렇게. 표현.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한계 대체율인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파르다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 대체율이 체감인데 여기서요. A, 여기서 B, A에서 이렇게 B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X가 증가하면서 Y가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A에서 B로 이동 시 X는 증가하고요. Y는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증가하고 Y는 감소해요.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떨어지죠. 이게 바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얘기는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거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건 어떤 꼴이냐면 X랑 Y에다가 루트 이렇게 들어간 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연습을 해보면 루트가 들어가면 2분의 1승입니다.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이거 MRS 구해볼게요. MRS X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MUX, 얘는 MU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거 X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하나 빠지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 내려가고 X에다 하나 빠져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Y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Y로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하나가 빠져요. 그러면 2분의 1 내려가고 X에 2분의 1, Y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2분의 1과 2분의 1이 이렇게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X의 2분의 1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Y가 밑으로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서 만나니까 X분의 Y가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XY로 그냥 곱으로 돼 있거나 그래도 한계 대체로는 똑같고요. 얘도 한계 대체로는 똑같고요. 그럼 사실은 저거 두 개는 동일한 효용함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건 처음에는 좀 넘어가셔도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x의 제곱, y의 제곱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한계 대체율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는 x로 미분하고요. x로 미분하면 2가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2가 내려가고 x의 1승, y의 2승. 자, 밑에 y로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하면 2가 내려가고 하나가 빠져요. 2가 내려가고 x의 2승, y 하나 빠지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와 2 지워지고 이것도 x분의 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도 x분의 y로 똑같아요. 오, 이거 다 똑같네. 그럼 동일한 효용함수예요. 이걸 좀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좀 더 일반화해서 할게요. 지금 특수한 써놓고 일반화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화된 형태를 많이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일반화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효용함수가 x의 알파, y의 베타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이쪽에 보시면 얘는 알파 베타가 1, 1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알파 베타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있고요. 얘는 알파 베타가 2, 2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알파 베타로 일반화 시킨 건데요. 자, 그럼 MRS를 구해봅니다 라고 하면은요, XY다 라고 하면 분자는 X로 미분을 하고 분모는 Y로 미분을 하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X로 미분하면 요거 알파가 내려가고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내려가고 X의 알파 마이너스 1, Y의 베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Y로 미분하면 베타가 이쪽으로 가고 X는 그냥 알파 y에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베타에서 하나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네, 요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되겠고, 자, 베타랑 알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x는 어디가 더 많아요? 알파 지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아니면 원래는 알파와 베타 보통은 뭐 이렇게 0과 1 사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알파에다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면 x의 1승, x의 2승이니까 밑에 분모가 하나 더 많죠. 뭐 그렇게 그냥 약간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고, y는 베타에서 2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y의 1승, y의 2승 하니까 y는 분자가 하나 더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케이스는 알파 베타가 똑같은 경우야 1, 1, 2, 2 또는 2분의 1, 2분의 1 똑같은 경우니까 이게 없어져서 다 x분의 1로 똑같아진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킨다라고 할 때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상수니까 이게 체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무차별성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오히려 특수한 형태가 저기 써놨는데 1번 한번 볼게요.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 효용함수가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알파 x 플러스 베타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완전 대체적 관계다라고 얘기할 텐데요.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됩니다. 자, 칠판에 y로 한번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자, 알파 x가 전리 넘어가는데 베타로 나눠주면 되죠.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x 플러스 베타분의 u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우하하는 직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이걸 조금 쉽게 하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하기 알파 베타가 1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기울기가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MRS 한번 구해볼까요? MRS라는 것은 무차별성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아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x제가 점차 증가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해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합니다. 한계 대체율을 구해봅니다. 자, MRS 구해봐요. XY 구해봐요.
자,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하면 알파, y로 미분하면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베타분의 알파로 일정해요. 일정하다. 그러니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의 소비량이 감소하더라도, 자, 다시 우리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a, b, c 이렇게 가서 a, b, c로 가면서 x가 증가하고 y가 감소하더라도 얘는 그냥 베타분의 알파로 일정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하는 직선의 한계 대체율이 일정한 그런 무차별 곡선을 완전 대체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얘가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2개. 이거는 꼭 1대1 대체 관계 아니어도 됩니다. 저한테 콜라 하나와 사이다 하나는 똑같지만 그 교환 비율, 결합 이렇게 대체 비율은 뭐 1대1은 아니고 1대2, 2대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 500원짜리 2개랑 1,000원짜리 한 장하고 저는 완전 대체 관계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자, 완전 보완제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 보완제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 대체제라고 해요. 완전 대체제 관계의 효용함수. 대체제 관계의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완전 보완제 관계는요. 거기 효용함수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x랑 y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연기 때 2차 할 때는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x가 y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 y 중에 작은 게 전체가 되는 거니까 x. 이해되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u는 괄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게 전체 효용을 나타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작은 점수가 4점수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x가 y보다 작다 그러면 효용은 x 이렇게 결정되고요. 만약에 y가 x보다 작아요. 그렇게 되면은 효용함수는 그냥 y 이렇게 되고요. x랑 y가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효용함수는 x가 돼도 되고 y가 돼도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요게 우리 거기에 뭐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긴 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오른쪽에 8번 볼게요. y제가 중립제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요거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효용함수가 x랑 y가 있으면 효용함수가 요렇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얘가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수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파란 색깔, 그러니까 요 무차별 곡선상에서 효용이 똑같아요. 내가 x가 하나 있고 y가 하나 있었다고 할게요. 1, 1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로 갔다 합시다. x는 한 개인데 a에서 b로 갔다 합시다. x는 한 개인데 y도 한 개였을 때보다 x는 한 개인데 y가 두 개가 되면 그때는 효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로? 1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A 상품 묶음은 x가 하나고 y가 하나예요. B 상품 묶음은 x가 하나고 y가 두 개예요. 자, 이때 효용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A 상품 묶음은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냅니다. x가 하나고 y가 하나예요. 그때 효용은 둘 중에 작은 게 둘 다 똑같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차근차근 보세요. B일 때는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내요. x가 하나고 y가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1과 2 중에서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 돼요. 1이라고 달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는데 차차 앞으로 더 할 거니까. 근데 그래도 좀 여기까지만 살짝 봅시다. 자, 그러면 밑에서 7번 봅시다. 7번. 77페이지 7번. x제가 중립제라고 해요. 중립제라는 것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자, 잠깐 요거 그냥 한번 더 봅시다. 여기 보시면 x 소비량 그대로인데 y 소비량이 증가했잖아요. 1에서 2로, a에서 b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요. 요거. 다시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x제는 그대로인데 y제가 증가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효용함수가 x에 의해서만 영향받지 y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효용은 그대로입니다. 효용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요. 그게 뭐다?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뭐가 중립제입니까 하면 무차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무차곡선 상에 있을 때는 효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y는 그대로인데 x의 소비량이 증가해도요. 이거는 절대 효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x가 소비량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나한테는 영향 안 미쳐. 그래서 이거는 x제가 중립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제가 그대로 가만히 똑같은 상황에서는 x가 중요한 거지 y제는 나한테 효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서 이거를 y제가 중립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립적이다, 중립제다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요.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는 영역에 따라서 수직이고 하나는 수평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짬뽕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x, y가 같을 때니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 여기가 y. 그래서 두루루루룩 해가지고 1, 2, 3 세 개만 할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1, 2, 3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쭉 여기, 여기 뭐 여기도 여기 점점점 해서 여기, 여기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랑이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면 x가 y보다 작아요. 요거까지 한번 하셔야 돼요. 연기 때 좀 자세히 하긴 하지만 자, 여기 대각선에 있는 것은 x랑 y가 똑같은 영역이고요. x랑 y가 같을 때 영역이고요. 노랑이 영역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요? x는 1이고 y는 3이니까 x가 커요, y가 커요. y가 크고 x가 작죠. 그러니까 여기 영역이 여기 대각선 중심으로 해서 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가 y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자, 반면에 요쪽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쪽 영역, 요거 해서 요쪽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3, 3이잖아. 3, 3. 밑으로 내려가요. x는 3인데 y는 2잖아요. y가 더 작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x가 y보다 커요. y가 더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가 y보다 작을 때는 효용이 x 이렇게 되니까 수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수직이야, 수직. 여기까지는 못 가. 영역이 아니니까, 남의 영역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직, 여기는 수직 이렇게 해요. 여기는 파랑이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파랑이 영역은 여기, 파랑이 영역은 여기. 그쵸? 수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대각선에 있는 거는 x, y가 똑같을 때니까 1과 1 두 개 같으면 효용은 1, 여기는 효용이 2, 여기는 효용은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선 살짝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거 2차 때문에 살짝 하는 거고 효용함수가 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로 해서 MRE 구해서 뭐 계산하시오는 이미 나왔고 이것도 사실 경제 원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경제에서도 노동과 자본이 뭐 완전 보완제 관계다. 이게 바로 그건데 그렇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그려서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효용함수가 있으면 그냥 이 설명은 안 할 거야. 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L자 형태이므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이렇게 고득점 받은 사람들을 보면 아예 틀리면 그냥 그거는 완전 날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는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니까 왜 이게 L자인지를 이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 한 5줄 정도 해가지고 요식 써주고 이렇게까지 이거 해주시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해주면 좋은데 굳이 아니면 요거 정도만 써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그래도 뭐 그러면 60점 넘는 데는 별 어려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완전 보완제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얘가 L자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L자 형태 중에서 어디서 꺾입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은 때에서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은 그 정도만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거기는 일반화돼서 나와 있긴 해요. 또 알파분의 x, 베타분의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짝 좀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우리 뒤에 뭐라고 할까? 객관식 문제 풀 때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자, x제가 거기 보시면 비효용인 경우, 비효용제, 비제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x제가 좀 비제화인 경우, 네, 3번 이렇게 한번 할게요. 비제화인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효용함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아까 잠깐 했는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MRS 구할 수 있습니까? 예,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절대값이 오는데 그때도 이게 절대값은 여기 마이너스 붙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얘가 비제화예요. 고상하게 말하면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y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y로 정리하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효용 u 이렇게 돼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제곱의 형태고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네,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4번은 반대가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5번 하나 볼게요. 5번. 5번이 이제 사실 객관식에서는 또 출제가 가능하긴 한데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모양이 좀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우리가 형태가 원의 형태라는 걸 아셔야 되긴 하거든요. 효용이 빵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빵빵서부터 이렇게 커질수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그려진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S를 구하는 거죠. MRS XY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는 X로, 분모는 Y로 미분해서 한계 효용을 계산을 해요. 자, 이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로 미분하면 얘는 Y제곱이니까 X로 미분하면 빵이고요. 얘는 X로 미분하면 2X 이렇게 돼요. 2X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Y로 미분하면 이거는 2Y 이렇게 됩니다. 2Y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증가할 때, 그리고 Y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X가 증가할 때 이거 값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네. 한계 대체율이 체감이 아니라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됐죠? 자, 한계 대체율을 체증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 x, y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렇게 무차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라는 얘기는 무차별 곡선이 x제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y제는 감소함에 따라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차 가팔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원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오목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쓰레기가 아닌 거 아닙니까? 쓰레기 아니에요. x 좋은 거예요. y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x제는 재화예요. 재화. 쓰레기 아니에요. y제도 재화예요. 그러니까 효용의 증가 방향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화살표 있듯이 이렇게 될 때 밖으로 갈 때 효용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거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제 뭐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 산 모양 있잖아요. 산 모양. 그 포만점이 있는 경우에는 원같이 된 거 우리 등고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앞에서 한 걸로 하고요. 그리고 밑에 예제는 우리 객관식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냥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때는 이 예제를 안 풀면 이게 멍하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거기다 몇 개 좀 넣긴 했는데 우리는 풀 거니까 그 객관식에 있는 걸로 할게요. 자, 3번 우리 예산제약식 볼게요. 예산선 봅시다. 예산선. 자, 우리 경작은 언제나 희소성 하에서 제약 조건 하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제약 조건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번 예산선의 개념과 형태 이렇게 있어요. 1번 예산선의 개념만 먼저 써볼게요. 자, 예산선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주어진 소득, 예산을 전부 사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 묶음들의 조합을 나타내는 직선을 나타냅니다. 뭐 보통 직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PY랑 PX, XY 가격이 일정하다는 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두 재화인 XY의 두 재화가 여기서는 X와 Y예요. XY의 어떤 배합에 나타내는 배합을 연결한 직선 이렇게요. 물론 곡선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연결한 선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냥 뭐 굴절될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 곡선일 수도 있어요. 막 가격이 변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그냥 보통 직선이어서 뭐 직선 써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선의 형태 한번 볼게요. 형태.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진 소득, 이게 바로 우리가 소득 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M을 가지고요. 자, 구입 가능한 한 두 재화 이렇게 있습니다. 두 재화의 상품 묶음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가 XJ랑 YJ를 몇 개를 담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요. 내가 XJ 얼마나 물건을 지출을 할 것인가 사기 위해서. 그러면 야, XJ 얼마짜리야? 근데 몇 개 사용했니? 이게 바로 뭐냐면 XJ에 대한 지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출액. 그리고 내가 YJ에도 돈을 씁니다. YJ에 얼마의 돈을 씁니까 하면 PY분의 요거 PY 곱하기 Y. 그러면 YJ 얼마짜리 하는 거 YJ를 몇 개 샀느냐 해서 이거를 YJ에 대한 지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랑 Y에 돈을 쓰게 되는데 소득 이상 넘어서 구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입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소득 M은 PX, X 더하기 PY, Y. 이게 바로 예산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거기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뭐 기울기랑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합시다 그냥. 예. 내가 소득이 1,000원 있다고 할게요. 1,000원. 이걸 이제 우리가 명목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명목이라는 것은 노미널 해가지고요. 앞으로 명목임금, 명목화폐, 화폐가치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명목소득, 명목임금 이렇게 많이 쓸 텐데 이거는 명목이 1원짜리로 표현한, 화폐 단위로 표현한 값을 우리가 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노미널 얘기하는데 노미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에 원자로 붙은 거 1원짜리 1000개 있다 이 뜻입니다. 화폐 단위로 나타낸 소득, 이거를 우리가 명목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소득은 내가 1,000원이 있고요. X의 가격이 만약에 200원이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XJ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200개를 줘야지 XJ 하나를 얻는다 이 뜻이고요. 자, YJ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이렇게요. 그러니까 YJ는 1원짜리 100개를 주면 YJ를 하나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요. 예를 들어서 나타낸 거 요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한번 표현한다고 합시다. 그래프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1,000원 갖고 있는데 YJ 안 살 거야. XJ만 살 거야. 그럼 아저씨 XJ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그럼 주머니에 돈이 1,000원 있어. XJ 몇 개 사요? 5개밖에 못 사지. 5개. 5개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A점은 XJ 5개 사고 YJ 하나도 구입 안 하는 점이에요. 아유, 저 XJ 내려놓고 아저씨 YJ는 얼마예요? 100원입니다. 그냥 YJ 두세요. 돈 얼마 있나요? 1,000원 있는데요. 그럼 YJ 개당 100원이니까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죠. 그래서 10개 이렇게 돼요. 여기 뭐 B라고 하면 얘는 XJ 안 사고 앞에 게 XJ 구입량이에요. YJ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 노란 색깔의 예산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아이디어로 할게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은 지울 거예요. 왜냐면 원 다 지워지니까
x의 가격이 200원인데 곱하기 x 몇 개 샀는가? 이거 곱하기요, 곱하기. 더하기 y제는 100원인데 곱하기 y제 몇 개 샀는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 다 지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원자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소득 m이니까 m은 이렇게 쓰고 x제 가격 200원이죠. x의 가격 얼마 하는 거 x 몇 개 샀고 이건 x제 지출하는 금액이에요.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y제 지출하는 금액, y저 개당 얼마인데 몇 개 소비했니? y제 지출하는 금액. 그게 소득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화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일반화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예요. 여러분, x만 구입한다고 하면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요식을 잘 보세요. 여기 A점은 x만 사는 거야. y의 소비량을 하나도 안 쓰는 거야. y에다 빵 집어넣을게요. 그 x 어떻게 돼? 그죠? 소득 m을 px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m을 px로 나누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여기를 볼게요. 여기는 이제 y만 소비하는 거예요. x에다 빵을 넣으면 그렇죠. y는 m을 py로 나눠줘요. m을 py로 나눠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는 m을 px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 기울기는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건데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직축이 y잖아요. 이거 예산선을 y로 정리를 해볼게요. 예산선을 y로 정리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로 정리하면 px랑 x 전리 넘어가죠? 마이너스부터 넘어가요. 그걸 py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눈으로 요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m을 py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수직축 절편에 나와 있는 게 요게 그대로 이렇게 수직축 절편에 담겨 있고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기울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기울기.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야? 요게 py분의 px. 그래서 요게 xy의 상대 가격이 상대 가격. 요거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요거요. 여기다 넣으면 200, 요거 y로 정리하면 요것도 다시 할게요.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되니까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거 당연한 건데 요 안에서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이고요. 요게 구입 가능한 영역이에요. 요거는 구입 가능한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요 선상에서는 돈을 다 쓰는 영역이에요. 예산 선상은 돈을 다 써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점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x제를 4개 샀는데 그 y제를 몇 개 살 수 있어요? x제 4개 사면 800원어치 썼으니까 y제는 2개밖에 못 산다고요. 근데 만약에 x제를 4개 샀는데 y제를 6개 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밖에 있는 거야, 밖에. 그래서 이 선 밖에 있는 것은 이거는 구입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불가능한 영역,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되셨죠? 자, 요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살짝 한번 볼게요. 자, 79페이지에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예산선에 대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다 기울기를 제가 표시했어요. 여기다 표현해도 되고 요게 여기다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게 기울기죠. 여기다 표현해도 돼요. 이게 바로 기울기가 pi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번 예산선 기울기의 의미 나와 있는데 이게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라는 거 지금 봤어요. 그러면 py분의 px가 예산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y제 가격이 100원이고 x제 가격이 200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y제 가격이 100원이고 x제 가격이 200원이면 요거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바구니에다가 내가 200원짜리 하는 엑스제를 하나 만약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예산 제약 가지고 여기 보세요. 200원짜리 바구니 하나 담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1000원 가지고 물건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Y제 몇 개 덜어내야 돼요? 2개를 포기해야지. 아저씨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Y제를 2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까 무차별 곡선상의 효용에서의 뭐 교환 비율은 주관적 교환 비율인데 이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잖아요. 우리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특히 여기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하거든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X제 가격은 200원 이렇게 쭉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고등어니 오징어를 잡았어 아침에 그러면 경매에 붙여가지고 가격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 단가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100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를 하나 얻기 위해서 Y제를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2개라는 것은 요 X제 가격이에요. X제 가격인데 Y제로 표시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요. 거기 책으로 가볼게요. 자, 예산선의 기울기의 의미인 PY분의 PX는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 두 상품의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객관적인 상대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대 가격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X제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Y를 얼마나 교환해야 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예산선의 이동 볼게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은 뭐 기본적인 거고 자, 여기 조금만 더 하고 끝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저기 예산선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살짝 정리합시다. 그래서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득 M은 PX랑 X 더하기 PY랑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에 나와 있는 X랑 Y 이거는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얘는 바구니에 X랑 Y를 몇 개 담을까? 이거는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뭐 주어진 예산선 안에서 그쵸? 그러니까 X랑 Y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지? 이거는 내가 조정 못해. 엄마가 얼마 줬거나 내가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가용 자원이 정해져 있고요. X의 가격도 이렇게 내가 조정할 수 없어요. 아저씨 사과 하나 얼마예요? 200원인데요. 에이, 좀 깎아주시죠. 이거는 거의 뭐 단골 손님이거나 힘이 있거나 안 깎으면 죽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가격을 막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우인데 에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의점 가서 막 콜라가 1000원이면 그냥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지. 아, 이거 1000원이네. 먹었을 때 만족이 1000원보다 높으면 사는 거고. 아, 나 이거 콜라 먹으면 만족이 700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1000원을 지불해야 돼? 에이, 그럼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입 가능한 영역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 잘 보이시면 좋겠어요. 이 경제 원리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지가 원리를 좀 설명해야지 그 2차 때도 좀 답안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냥 X 가격 하락하면 뭐 기울기 완만해지고 Y축은 고정돼 있고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죠. 영혼 없이 그렇게 암기하면요 좀 안 돼요. 아셨죠? 영혼 없이 채점해요. 교수님도 썼군. 그럼 대충 40점. 아이고 얘는 그래 52점. 얘는 57. 이렇게 채점한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계속 얘기하지만 손흥민이 슛 페널티킥 하나 쏠 때도 그냥 대충 내가 치면 가운데 쳐도 들어가고 이렇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팔자대로 어떻게 되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땀 한 땀 슛 한 번 쏠 때도 이게 영혼과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왼쪽으로 쏠까 쟤도 신경 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물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골키퍼가 능력이 뛰어나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X랑 Y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게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는 다 해도 돼. 여기 선택해도 되고, 여기 선택해도 되고, 여기 다 여기 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그동안 계속 했습니다. 여기 고정되어 있는 다른 요인이죠. X축, Y축의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소득의 M이 증가시 한번 해볼게요. M이 증가시.
저 앞에 소득이 1,000원이었었는데요. 2,000원으로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소득이 M0에서 제로가 1,000원이었었는데 M1이 2,000원으로 2배 증가 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예산선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X 가격과 Y 가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래는 X를 10개, Y를 저기 보시면 5개 이렇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소득이 2배가 증가하면 X를 2배 더 많이 살 수 있고요. Y도 2배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근데 PY분의 PX는 어떻게 돼요? 여기 소득이 증가시하면 단 소득만 증가하는 거예요. X의 가격과 Y의 가격은 고정. 이거 세터리스 페리부스 우리 계속 연습했습니다.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Y분의 PX는 기울기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인 PY분의 PX는 그냥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랬을 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밖으로 어떻게 이동한다?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하네요. 평행하게 밖으로 이렇게 가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자, 소득 M이 증가하는 거 말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 해볼게요. X의 가격이 하락 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소득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Y의 가격도 가만히 있는데 X의 가격이 원래 200원이었어요. 200원에서 X의 가격이 100원으로 하락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건 예산선으로 그냥 바로 볼게요. X, Y. 자, 요거 어떻게 돼요? 얘는 소득 M을 PY로 나눈 거예요. 저 왼쪽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머리 쓰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는 내가 X제만 사는 거야. Y제 하나도 안 사요. Y제 빵 넣어. 그럼 X제를 몇 개 삽니까? 아니, 정해져 있지. 뭐 내가 몇 개 담고 싶은 대로 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제는 소득 M을 PX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는 소득 M을 PX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됐죠? 근데 X의 가격만 하락하는 거예요. X의 가격만 하락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X 가격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변하거나 Y 가격이 변했을 때만 의미 있으니까 얘는 여기가 고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고정돼 있고 X의 가격만 하락하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하락하니까 X는 아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X를 5개밖에 못 샀는데 X의 가격이 이렇게 100원 이렇게 되면 X를 10개 살 수 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증가해요.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PY분의 PX인데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기울기는 완만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의 가격만 하락하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면서 예산선이 수직축은 고정돼요. 밖으로 회전 이동합니다. 회전 이동. 그리고 수직축은 고정. 여기도 쓸까요? 수직의 절편은 고정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 그대로 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Y제 가격이 하락시. 네, 그럼 이제 미니 그림 할게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Y제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 X제 가격 하락. 그래서 밑에 그림 81페이지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그거 손으로 잘 좀 따라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2페이지에는 특수한 형태의 예산선 해가지고 이거 좀 많이 할 거예요. 특히 노경에서는요,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비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와 관련해가지고 뭐 임금이 뭐 하락했을 때 증가했을 때 뭐 등등등 할 때 쓸 건데 뭐 그건 좀 그때 좀 다양하게 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한번 내용은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렇게까지 뭐 민감하게 신경 써서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예산선까지 잘 봤고요. 그리고 무차복선의 접선의 기울기 거기까지 잘 봤고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 이어서 할 건데 내일 어떤 거 할 거냐면 소비자의 최적 선택해가지고 효용 극대화되는 최적 선택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해가지고 뭐 PCC, ICC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과 이윤 극대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또 문제 조금 풀어드릴 테니까 그 객관식 책도 좀 가지고 좀 무거우시더라도 다니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셨죠? 맛보기로 이렇게 넘기면서 다 안 풀더라도 그 넘기면서 그냥 다른 문제들이 보이잖아요. 푸시란 뜻이 아니라 뭐 요런 스타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노무사 시험보다는 조금 레벨이 조금 더 약간 높다고 해도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장점은 그 책의 장점은 카테고리별로 이제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습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최적 선택 소비자하고 기업 생산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